안녕하세요. 떨림보단 설렘으로 느린 대신 여유롭게 파킨슨병과의 슬기로운 동행 가이드 파킨슨 TV 시즌3 MC 김선희입니다. 네, 오늘도 네 분의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의병원 신경과 김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료원 신경과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 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정승호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조금은 의외의 증상, 충동 조절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들께서는 내가 살면서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좀 약간 저도 게임 같은 거 좋아해서 오. 게임 현질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현질하셨다. 네. 김유 교수님께서는.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요. 한참 그 인터넷 게임에 좀 중독됐어가지고 되게 의외시다. 현질을 저도 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유진 교수님께서는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기억나는 막 충동 행동은 없는데 술을 많이 먹다가 충동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되게 약간 수줍어 하시는데도 약간 은근히 우리 그러면 정승우 교수님께서는 어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저녁 먹고 PC방에 갔는데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고 새벽까지 하다가 첫 차를 타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들께서 되게 다들 브레인이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게임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 저는 오늘 주제를 듣고 살짝은 의아하기는 했었거든요. 파킨슨병 환자랑 충동 조절 장애랑 어떤 연관성이 있지? 일단은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충동 조절 장애 어떤 건가요? 네, 충동 조절 장애는 이름 그대로 충동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해서 본인이나 타인에게 해가 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보통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서 한 10에서 20%에서 충동 조절 장애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기는 기전은 보상 회로에 도파민 수용체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억제 신호는 약해지고 흥분 신호는 강해지면서 그런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나라나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증상들로는 병적인 도박 또는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과도한 이런 성행위라든지 폭식, 이 증상들이 가장 흔한 증상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드물지만 방화라든지 또는 도벽, 드물지만 자기 신체를 좀 해하는 그런 증상이나 털 같은 걸 막 뽑는 발모광이라는 증상도 여기 범주에 속하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똑같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분들, 지인분들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파킨슨이라는 병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도파민 작용제라는 약물이 그 충동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메인이 되는 약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부족했던 사람이 갑자기 과도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일종의 약의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불안한 게 나쁘다기보단 따라오는 작용, 그러니까 사이드로 생기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파민 작용제 같은 약제를 쓰다 보면 도파민 순수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 수용체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운동에 원하는 그 수용체만 가면 좋은데 도파민도 이제 아까 보상 그런 기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학습하고 즐거울 때 나오는 그런 데도 자극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충동 억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좀 약간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으면 이런 거 할 때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하면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부터 더 사야지.
혹은 도박하면 여기 돈 넣으면 이럴 텐데 이게 안 되고 야 넣어서 그 재미를 느껴 이런 식으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생기는 걸 보면은 좀 젊은 분들 일찍부터 좀 약을 시작한 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도파민 작용제를 좀 고용량 그리고 좀 장기간 쓰신 분들이 더 잘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성별로 보면 좀 남성분이 좀 더 잘 생긴다 좀 이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환자분 저희가 뭐 나이대가 어땠는지 약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잘 보고 혹시 그런 문제와 관련 있는 게 아닌지 잘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쇼핑 같은 거 볼 때 매진 임박. 이제 오늘만 이 가격 이러면 도파민이 쫙 오르면서 지금 당장 이거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런 쾌락 버튼 이거랑 조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례가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이제 폭식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이전 데이터를 보면은 약 20%에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과도한 성적인 행위들 그리고 과도한 쇼핑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남자에서 흔하게 생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분들에서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한 도파민 효용제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안 쓴다고 해서도 안 생기는 건 아니라서요. 사실 모든 환자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증상이라고 사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는 젊은 남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충동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 조금 더 이제 잘 생길 수 있으니까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어쨌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은 본인이 느끼면서도 이게 잘못되었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 병식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파킨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 정도도 못해? 이런 보상 심리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과중이 되면서 더 악화가 되는 듯합니다. 이게 사실 폭식도 그렇고 뭐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돈을 쓰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좀 걱정이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실제로도 환자랑 환자 가족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가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주식을 갑자기 투자하던 금액의 한 10배, 20배 되는 가격을 투자해서 네. 주식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그렇다고 이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손실이 나면서 이제 가족 관계,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다른 한 사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기면서 이 낚시에 조금 광적으로 집착을 하게 되시면서 거의 한 일주일에 3-4번 정도 새벽마다 이제 나가시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하셨던 보호자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파킨슨병 환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이런 충동 조절 장애가 없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증상까지 같이 발현이 되게 된다면 너무나도 좀 힘들 것 같다, 고통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예방의 개념보다는 조기에 발견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효용제를 쓰기 전에 이제 환자와 보호자분에게 이런 충동 조절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환자는 본인이 그게 잘못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보호자나 또는 가족분들이 이제 환자의 어떤 생활 패턴이 이제 변한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예를 들면은 집에 막 갑자기 택배 같은 게 뭐 박스가 많이 쌓여 있는지 또는 일상 루틴이 좀 변하는지를 면밀히 체크를 해서 혹시 좀 변화가 있으면은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을 막 더 먹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상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 약은 안 먹어도 되겠지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무조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물을 복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호자분이 오면 다행인데 요즘에는 사실 독거인 분들도 많으시고 혼자 지내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요양보호사나 이런 식으로 옆에 좀 도와주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라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본인만 오시면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혹시 이제 약 용량도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계속 조금씩 여쭤봐요. 혹시 좀 보는 뭐 핸드폰 계속 보게 되지 않으세요? 뭐 더 사는 거 없으세요? 아니면 약을 더 먹게 되지 않으세요? 뭐 약을 빨리 다 소모하고 오지 않는 뭐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서 환자분이 혹시 좀 그런 쪽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경우는 약조를 좀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기도 하는데, 아마 앞으로 좀 이제 혼자 지내는 환자분이 많아질 때 이런 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이 좀 사회적으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이런 자가 체크리스트 이런 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충동 조절 장애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은 경고등부터 저희가 미리 챙겨본다면 큰 사고는 좀 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실 만한, 궁금해하실 만한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팟캐스트 TV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